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전광판 분석을 하다가 배터리가 다 되고 교체하는 과정에서 촬영이 중단이 되어서 이어서 2부로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도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1부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보시고, 저는 짠소리를 많이 하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이 영상은 공부용 영상이고 지금 현재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견뎌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코스피로 수급이 쏠려 있는데 그 수급 쏠림이 이제는 코스피 대형주 4개로 삼성전자 우선주, 하이닉스, 스퀘어, 전기, 이노텍이 일단 탈락하는 분위기고, 갈수록 좁아진다는 점은 피라미드 형태로 밑에서 그러니까 갈수록 그날 상승하는 종목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힘들고 개인들이 시간 말도 제가 볼 때 아직도 한참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식을 팔 수는 없는 것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코스닥부터 분석을 하는 것이니까 잘 참고하셔서 견뎌내는 에너지로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코스닥에 큰 자금을 집중 투자해서 내가 대응을 해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자, 좀 전에 쌍피에서 배터리 관련 얘기를 하고 촬영이 중단이 돼도 저는 모르고 계속 다음 종목을 떠들고 있었는데 영상 녹화가 안 되고 있어서 일단 앞에 부분을 올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가 베팅이나 직장인들이 종가 매매나 시초가 매매를 하실 때 예전의 방식을 고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 천양봉에 하셔야 됩니다. 종가 베팅은. 그리고 동시호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프리장 동시호가를 가지고 시초가에 매도를 한번 하시고 그 흔들림을 이용해서 다시 시초가 매매를 이어가는 기본을 잘 지키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 요즘은 또 급등 이후에 급락 이후에 대반등을 주는, 이번에 제가 삼성전기 대반등 나올 것이니까 준비하라고 했던 그 영상을 잘 보시고 그때 대반등이 나올 때를 해야 되는데요. 대형주는 그렇게 지금 대형주장이니까 작은 주들은 내가 잘못 샀으면 그날의 종가에서 좀 더 사시고 시초가에 뜨는 만큼이라도 바로바로 대응을 하면서 가면 됩니다. 그냥은 쭉쭉쭉 죽는 장이 아니니까, 특히나 그의 주도주인 경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잘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럼 쌍피까지 했으니까 이제 심택을 할 차례인데요. 심택은 올해 뭐 기판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영상에 촬영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심택은 지금 여기야 밑에 있는 매물들이 다, 그러니까 즉 6만원 이하에 가신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모두가 심택에 물리신 분은 없습니다. 심택의 주식이 물리신 분은 없습니다만, 다만 제가 걱정하시는 것은 단기 고점에서의 음봉 패턴이 3봉 패턴이 나왔는데 높아지기는 하나 다음 대반등에서 신고가를 못 내면은 이제는 비중을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제가 달리는 말은 결국에 죽는다는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생마들의 수명이 아주 짧은 이유가 그 어릴 때부터 달리는, 초원을 달리는 어마무시한 근육이 만들어지는 그 근육 에너지를 결국 심장이 버티지 못해서 심장 파열로 수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도 평온을 달릴 때는 그렇게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언덕도 달리고 가파르게 뛰어오르면서 더 속도를 내야 되고 더 에너지를 내다 보면 탄탄한 근육을 바탕으로 한 수급 에너지가 쏠리면서 이 근육이 힘을 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오르다가 결국에 낭떠러지로 가면 앞을 보지 않고 뒤에서 계속 박차를 가하면 말 그대로 카우보이가 박차를 가하는 것은 말에 고삐가 채워져 있고 조절을 할 수 있지만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라는 게 아니고 야생마들은 결국에 끝도 없이 달립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해서 내가 트레이딩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시라는 거예요. 20일 유세서니까 지금 반등구간까지는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패턴이 없어요. 심택은 패턴이 없습니다. 심택은 어떤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21선, 61선 밴드까지 오고 다시 21선이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안 가면, 그렇죠, 다음엔 61선인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다음 조정에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60일선까지 순식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질 때 3, 4일 만에 다 빠져버리잖아요.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게 요즘 특성이기도 하니까 보유자분들을 제외하고는 보유자분들은 여기 병다니까 다 수익일 테니까 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서진 시스템은 제가 여의도에서 의도를 가지고 땡겨 올리고 그러고 기업도 괜찮은 기업이니까 잘 차례차게 들어 올라왔지만 평단이 어느 순간부터 여기에 있던 분들이 원래 여기 평단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평단을 넘어갈 때부터 추매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벌써 5만원대 이 5만원대의 평단을 가지신 분이 되게 많아졌어요. 5만원대의 평단에 있으신 분들은 추격 매수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평단이네요. 정확하게 해볼까요? 여기 이 평단이 많이 올라오고 제가 분석 제일 처음에 할 때 여기였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올 때가 여기였고요.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 이제 야금야금 추매를 하게 만드는 구간이 여기였을 거예요. 여기서는 추매하고 지지하잖아. 더 갈 때 여기서 더 사고 여기 더 샀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단가가 이미 여기 5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바닥 대비 단가가 평균 단가가 2배가 넘게 나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월별로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단가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셈이 돼요. 1년 단위로 봅시다. 여기가 평단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 더 많던 사람들이 작아졌죠.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에 여기는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확신을 가지니까 여기 있던 단가가 이렇게까지 올라오려면 여기서 계속 샀고 여기서도 이 단가에서 더 샀어요. 이 단가가 여기 올라오려면 이 단가에서 더 샀다는 소리가 돼야 이 단가가 되는 거네요. 물론 여기서 가장 많이 샀다는 살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가장 많이 샀다는 단가가 나온다는 건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송이나 이런 쪽에서 서진 시스템을 좋게 본다. 이건 일명 증권사 패턴이죠. 급하게 올리지도 않으면서 행보하고 다시 올리고 조정하고 올리고 조정하고 올리고 뺄 때도 빠르게 빼지만 올 때도 빠르게 올리는 패턴이니까 금융투자 애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맞네요. 특정 구간에 올릴 때 딱 올릴 때 금융투자 뺄 때도 금융투자 급하게 빼고 급하게 올린다는 건 금융투자 직접 그즉 올리고 빼고에 다른 여기 금융투자와 투신이 하는 거네요. 외국인들은 올려줄 때마다 팔아먹고 급하게 하나씩 할 때는 엄청나게 사주고 받아주고 손바뀜해서 여기서 손바뀜해서 외국인들이 끌고 가다가 털어먹고 지금 또 금융투자애들이 관리하고 그런 패턴이네요.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음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조심하라는 패턴이죠. 고점에서 전부 음봉이잖아요. 팔아먹는 음봉이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섯 여섯 일곱 7일 동안을 한 주에 5거래일이 5거래일인데 7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팔아먹고 흔들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손바뀜해가 단기적으로 단타꾼들이 붙었지만 결국에는 못 넘는다. 이거는 전고점을 못 넘어요. 이렇게 패턴을 해서 털어먹는 거는 손바뀜만 할 뿐이지. 여기 이제 이 추세선에서 이 추세선에서 시작점에 여기 추세선 어느 특정 순간 내려가면 탁 받아서 해먹고 손절 나가면 또 해먹고 물론 여기서 신용이 많이 털렸겠네요. 신용잔고가 지금 1%였다는 거는 내가 여기 볼 때 여기까지 볼 때마다 4%대였거든요. 신용 털면서 그 코스닥 시장 털면서 신용도 많이 털리면서 그 신용 받아먹으면서 올리는 날이니까 요 날이니까 한번 봅시다. 6월 5일부터 한번 볼까요? 6월 5일이 언제예요? 자, 6월 5일 여기네요.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으로 받아내고 외국인이 받아내는 동안에 검투도 조금씩 받고 그러다가 그 뒤로 하나 둘 흔들고 3, 4 여기가 6월 11일이 본격적으로 정권사 애들이 받았겠네요. 6월 11일 날 기간이 엄청 많이 받았네요. 여기 100만 주 여기 본격적으로 검투가 여기서부터 받잖아요. 즉 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단기로 위에서 털어문 물량을 받아서 위에서 다시 파는 패턴, 즉 들어때리기를 하기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때리기를 기대감을 주니까 더 붙이고 여기 물렸던 사람이 물 타고 털리고 가고 다시 여기서 계속 그 작업을 반복하고 있는데 물론 끝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겠죠. 네, 실적이 어떻게는 그건 뭐 실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오랫동안의 매물이 쌓여 있는 것은
털어먹기, 받아먹기 하는 동안에 이제 여기 투자자들은, 그러나 서진 시스템의 경우에는 다 수익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뭐 우리님들이 사지는 않았을 거로 본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지만, 추가적으로 매수를 많이 강도를 높이지는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보티즈는 뭐 황 사장 사건 때 제가 해놓은 그대로 올 텐데요. 여기 내나 그대로 매물은 그대로 있고, 여기 추세에서 로봇을 제가 미리 분석을 해가 우리가 대응을 하자는 이유가 이거잖아요. 그런 이슈가 있으면 결국에 마지막에 하려면 다 물리거든요. 로봇은 제가 미리 한 이유가 있잖아요. 미리. 그때 미리가 왕초보야 여기서 팔았더니 조금 더 갔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로봇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의견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로봇을 할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뭐 손실 본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차피 평단가가 또 좀 높아졌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똑같습니다. 여기 25만 원부터 요 꼬리 빼고 나면은 여기 얘 꼬리 여기까지 35만 원까지 여기가 다 매물이에요. 이 안에 평단이 가장 많고 트레이딩을 로봇을 장기적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이 장기적으로 여기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력들의 단가는 5만 원 미치네요. 야, 8배, 9배 났네요. 그러나 더 밑에서부터 보면, 여기서부터 보면은 여기 얼마예요? 2만 원대부터 했으니까 20배. 예, 제가 20배 났다는 게 이 로보티즈예요. 엄청난 세력이죠. LG 관련주들이 원래 한번 하면 저렇게 대시세를 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이거 뭐 손해보시는 분은 없었을 것이니까. 그런데 여기 있던 로보티즈가 많이 내려갔죠. ISC도 여기 있었는데 많이 내려갔고, 그죠? 제주반도체도 여기서 많이 내려갔네요. 자, ISC 한번 볼게요. ISC는 소켓이잖아요. 그죠? 러브 소켓인데, 여기 이제 동그랗게 떨어지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저게 또, 그건 또 뭔 소리고. 공부했잖아요. 동그랗게 떨어지는 차트. 이게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가서 빠지는 척 하다가 다시 시장이 동그랗게 올렸는데, 좁빗하게 여기서 좁빗한 걸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동그랗게 떨어지죠. 가장 조심해야 되는 차트. 전체적으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차트. 감 꼭다리 차트요. 감을 따면, 우리 감이 이렇게 있으면 꼭지가 있듯이, 토마토도 그렇고, 끝에 꼭지가 나오는 이 피레침이 나와 있는데, 동그랗게 떨어진다. 결론은 얘가 특별한 모멘텀이나 그걸 추가적으로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에는 반등을 하지만, 시간을 가지고 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출발점 자리까지 온다. 여기까지는, 결국에는 올 수밖에 없는 차트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거든요. 이 구간이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 조금 더 가가지고 또 요 올라오고 이래가 요렇게는 갈 수 있으나 결국에는 가장 위험한 차트. 개인들이 나가지 못하는 이 반등 시 매도를 못하면 꼭지에 잡은 사람들은 나중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또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고, 60일선 저항, 60일선이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꺾이는 거라서 계속 꺾이거든요. 꺾인 60일 저항이 되게 셉니다. 그리고 22 이제 내려오다가 돌고 60을. 그러니까 여기서 돌아 나가야 돼. 여기서 돌아 나가면 쌍타압을 하는 브루투스 차트 기억나시죠?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깨구리, 왕눈이에 브루투스 되고, 안 그러면 고양이 차트. 고양이 얼굴요. 여기 그려볼까요, 미리? 이렇게 되면 고양이 얼굴이 되잖아요. 요렇게 올라와서 기가 되고, 다시 여기서 반등을 줘서 기가 되고, 그다음 반등을 주고 빠지면 어떻게 돼요? 고양이 얼굴이 되잖아요. 고양이, 야옹이 차트가 되면 그나마 좀 낫죠? 마스크 낀 야옹이가 되면 좀 나은데, 그죠? 지금은 수급 쏠림이 빨리 풀리면서 여기가 올라가야 돼요. 고양이 키 차트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신규로는 하시면 안 되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올라갈 때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겠다 하면 21선 돌파할 때 사서 60일 정도밖에 룸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저항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보유자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애매한 차트, 매물이 고루고루 퍼져버리는, 하나만 이제 올라갈 때마다 매물이 되거든요. 슈팅 주면 하나 안 해. 슈팅 주면 나는 안 해. 간다 아이가 와이라노 간다 아이가 와이라노 간다 아이가 와이라노 간다 아이가 에라이 되면 골치 아픈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봐라 간다 아이가 더 사라 이러고 아니 그거 아니다 야야야야야야 정고점이다 그냥 팔자 현명한 사람이 되면은 여기서 수익을 많이 보겠죠. 그런 차트로 보여집니다. 수급이 지금 조금 이 호가가 얇아가지고 개인만 자꾸 사잖아요. 외국인은 팔았다 샀다 팔았다 사는 기관이 파는 걸 받아주는 것이지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공매도를 하루에 어떤 날은 22% 치기도 하고 하지만 공매도는 꽉 차가 있어요. 시간은 기다리는 거니까 소부장이 첫 대반등을 줄 때 요 고양이 차트가 나오는지 보시면 되고 그때 대응을 하세요. 엉쳐보야 내 요거 사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은 요 샀다 이러면 자랑이다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다시 반도체 소부장 전체가 돌아갈 때 아시겠죠? 트리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반등 말고 추세를 가지고 며칠이라도 가려면은 25일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까? 25일날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올 것은 누구나 아는 것이고 그게 트리거를 언제 반영을 하느냐 22일부터 바로 반영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반영을 하면 꺾인 5일선은 한 번에 못 넘는다 원칙을 요구로 캡으로 떠서 5일선 위에서 해서 21선을 올라가겠죠. 그럼 그때부터 바로 대응을 하세요. 그날 대응을. 그날이 나오는 날부터 대응을 하세요. 야, 양봉인데 어떻게 대응해? 그 양봉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니까. 시장 때문에 빠지는 것은 음봉에 계속 사봐야 계속 내려가요.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장대 음봉이 나오든 뭐 그게 결론 빨리 바닥이 나오지만 수급을 여기서 팔아가 자꾸 삼성전자 하이닉스 스퀘어 전기 삼성전기 사러 가는 시장 수급의 논리일 때는 음봉에 아무리 사도 안 돼요. 음봉에 사면 또 다음에 또 빼고 안 돼. 그러니까 의미 없는 물타기 그게 의미 없는 물타기예요. 직전 저점까지 와서 조금씩 사는 건 괜찮아요. 이럴 때 음봉에 사봐야 계속 내린다니까 이제 5일선 반등해서 안 되고 직전 저점이니까 이제 금요일 날 조금 산 사람은 괜찮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가시라고,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첫날 빠질 때 사지 말고 요 직전 저점, 왜 왔을 때부터 조금씩 사는 습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가면 어떻게 사야 되는데, 왕초보. 적산배영 위에 도착했는데 옆에 보시면 올라갈 때 지네들이 슈팅 전 자리에 음봉이잖아요. 왼쪽을 항상 보시면 돼. 이 왼쪽이잖아요. 여기 왼쪽. 올라갔는데 또 이번에는 이걸 깼으니까 갭으로 깼으니까 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양봉 쓸 때 사야지. 이 양봉이잖아. 이러면 사는 거야. 슈팅 나오면 다 저항이잖아요. 줄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물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 급락을 줬어. 여기서 샀다 해도 여기 급락에도 올라갔을 때 이미 이 시가를 넘어갔고 여기 내려왔다도 급락일 때 전고점을 줬으니까 추매했을 것이고 수익이고 여기도 급락을 줘도 또 전고점까지 갔으니까 여기는 물린 사람은 없겠네요. 그러나 초보야 물리진 않고 여기 10만원대 들고 있는데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싶다면 요 고양이 얼굴이 나오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제주반도체는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제주반도체는 전형적인 세력 차트잖아요. 세력 차트를 어떻게 보는데 세력 차트는 간단합니다. 바닥에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진짜 징그러울 정도로 표가 없어요. 그러다가 한번 올리죠. 그러고 나면 또 옆으로 그냥 옆으로만 합니다. 옆으로. 개인들이 포기하면 또 올립니다. 달라붙으면 또 옆으로 갑니다. 에이씨 안 해. 이번에는 진짜 또 갑니다. 진짜 다 붙어요. 또 옆으로만 갑니다. 여기.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서부터 하면 1년 넘어요. 1년 넘어. 이 보세요. 이거. 세력들은요, 제가 그랬죠. 3년을 준비한다 그랬습니다. 2025년부터 준비한 거예요, 얘들. 2025년에서 2026 말까지 1년을 들었다가 놨다가 본전 왔다가 또 들었다가 놨다가 본전. 그리고 본전이에요, 이게 본전. 1년간 본전인 거예요, 그냥. 10,000원, 20,000원 사이니까 이게 본전이죠, 뭐. 올라다가 물타가 20,000원 되면은 손실 났다가 여기서 또 손절하면 또 올리고. 그러니까 10,000원, 20,000원이니까 이게 1년 동안 본전이에요.
여기 다음에 이제 작업이 진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 요때 뭐 요뿐만 아니라 PSK 저도 했지만은 뭐 다 그랬잖아요. 반도체 장비주들이.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PSK 5만원 라인, 여기가 PSK 7만원 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슈팅이잖아요. 여기 다 똑같고 PSK 슈팅 18만원, 여기 슈팅 13만원. 그러니까 즉 1년을 내 본전을 만들다가 1년 5개월 여기서 이제 아이고 2만원짜리 따블 났네, 100% 났네, 그래도 좀 벌었네 하고 나가자. 여기서 또 3배를 올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13배 난 거예요. 만원짜리가 13만원 갔으니까. 그러니까 바닥에서 13배를 올렸으니까요. PSK 같은 거 바닥에서 9배. 그 다음 다른 것들 보면은 뭐 10배, 11배씩 뭐 아까 로보티전 20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죠. 그러니까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합니다. 여기에. 그게 딱딱 맞춰서 좋은 뉴스 낼 때, 안 좋은 뉴스 낼 때. 여기 실컷하고 나서 안 좋은 뉴스 내서 다 틀고 손바뀜 하거든요. 계산해 볼까요, 여기? 5월 22일에서 5월 달에 한번 봅시다. 5월 22일부터 얘들이 5월 22일 여기서부터잖아요. 여기서부터 보세요.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줄 때, 요 다음부터 이제 뉴스가 낼 때 누가 주체가 팔았습니까? 기관들 외국인이 팔아먹잖아요. 예? 팔아먹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게 뭐요? 그 전날 딱 보세요. 전날, 21일 날. 다 샀죠. 21일 날, 요 날이죠. 제가 그랬잖아요. 포모 캔들이 올라가다가 누르고 슈팅! 여기서 와, 종가 배팅이 쫙 가니까 뭐 가자! 해놓고 다음날도 버티죠. 더 사라! 들어 때리기. 반등 때리기. 간다 해가 때리기. 여기가 요 베이스가 단기로 고점을 만들 때 제가 다이빙 보드, 스프링 보드 튕겨 올리는 얘기 했죠. 여기까지 파는 제가 튕겨 올릴 때 개인들이 야, 나가자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야, 종가부터 야, 신자부터 가는 것 같다. 막 사라. 왁 사니까 너 팍 들어보죠. 팍 들어보죠. 그러다가 야, 다시 눌러다가 들어주니까 야, 사람 팔아먹지만 또 들어올 사람 들어오고 계속 손바뀜 하면서 두신하고 애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끌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트는 자연스럽게 야야야야야 하지만 다시 쭉 당겨놓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다 틀리고 나니까 이제 이날부터 아니에요. 6월 8일부터는 6월 8일이 언제요? 6월 8일 여기부터는 보세요. 외국인도 사고 팔고 프로그램 여기부터 사고 팔고 프로그램만 가지고 계속 누르면서 사고 팔면서 외인은 아이고 나는 이제 너가 들어줬으니까 판다 하고 투신 사모펀드가 싹 받아 올려놨죠. 그럼 얘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 개인들이 또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걸려요.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쌍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는 이제 언제라도 들이부으면 당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시킬지 들어 때리기를 할지 월요일이 변곡인 거예요. 제주 반도체는 월요일이 변곡입니다. 지네들이 어디로 가지고 장대 연봉을 민 공매도 애들 포인트가 여기고 꼬리니까 꼬리까지 드러났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얘가 더 들어서 할지 바로 여기서 밑으로 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월요일이 가장 큰 변곡이 됐습니다. 제주 반도체 하시는 분들. 그러나 제주 반도체의 평균 단가는 여기네요. 모두 다 수익이겠네요. 제주도 반도체에 물린 사람은 없겠습니다. 여긴 단타권들 물량이니까 빼고 나면은 메이저 물량은 59,000원에서 45,000원까지 다 있네요. 모두 다. 그리고 주포 세력들은 평균 단가가 5만원 미치네요. 네,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태인 걸로 보고 축하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진테크는 제가 처음에 우리가 할 때 삼성에 관련돼서 할 때 장비업체 TLB하고 갈 때 삼성의 장비업체 그러니까 추세가 그대로 좋네요. 이거는 뭐 들고 있는 분들 전부 수익이겠네. 손실이 없습니다.
국짜리 양봉인데 뭐. 이 종목은 손실이 없네요. 아무도 손실이 없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패턴적으로 수익을 준 다음에 눌리지만 그 수익을 시작할 때를 깨지 않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더 추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7만 8만 원의 단가가 많고 아주 바닥에 있는 장기 투자자도 있고 요 바닥에가 요 위에서 물량 확보한 요 고점과 요 고점에 확보한 물량이 제일 많네요. 7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최소 지금 수익률이 최소 60% 이상. 비중이 실었음에도 60%에서 120%까지는 수익이 나가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여기가 되니까. 네. 그리고 단기적으로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30% 이상은 수익이 나가 있는. 그러나 고점에서 산 사람은 없을 테니까 이제 고점에서 수익을 조금 반납을 하는 20만 원짜리가 16만 원이 돼서 주당 그렇죠. 한 20% 반납한 셈이잖아요. 20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빠졌으니까 20% 정도 빠진.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닥이 폭락하면서 전형적인 그대로 그래도 가장 작은 축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금을 반납한 정도가 되겠지. 큰 문제 신용도 없고 회사가 탄탄하니까 장기 투자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게 돼요. 그러나 추세는 이제는 조금 과열을 꺼내서 식어가는 분위기니까 대반등을 할 때 이제 결정을 조금 하고 가시는 것도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러면 초보야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게요.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니까 그런 기대감도 있으니까 한번 잘 하셨으면 좋고 큰 수익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케어젠도 참 많은 이슈가 있던 종목인데요, 그죠? 케어젠이 그거잖아요. 금기식 그죠? 그걸로 가지고 처음에 한번 대시세를 줬다가 또 폭락을 줬다가 다시 그 이제 반등에 또 엄청나게 시세를 줬다가 초반 세력한테 당해. 근데 양봉인데 조정을 다 받으면 여기 조정까지는 일단은 원셈이 됐어요. 그죠? 여기가 조정 라인인데 이 조정 라인까지 이제 오느냐거든요. 하락의 일을 월봉상 깼잖아요. 깼으니까 다시 반등해서 내리는 거잖아. 그런데 월봉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가 아니잖아요. 올라갈 때 이 3파의 고점보다 반등의 고점이 높잖아요. 그러나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를 깨면 이제 여기 저점 얼마요? 62,600원 얼마요? 66,600원. 얘는 요 후행 스팬에 여기를 깨면 안 돼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한 거예요. 요 후행 스팬이 아직 간당간당하네요. 여기까지 깨면 안 돼요. 이거 깨고 내려와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니까 그러면. 스팬 상으로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가 있네요. 월봉상으로만 본다면. 이거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솔직히 내려왔다가 다음 달부터 반등을 주는 게 좋고. 그러나 이건 지금 신규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제 주봉상으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패턴상으로는 반등 구간이 맞아요. 왜 올라갈 때 반등을 주고 빠졌던 구간까지 조정을 받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조정이 들어온 상태잖아요. 그러면은 이 구간이 아니고 위에서 돌리느냐 여기까지 오느냐의 싸움이지만 그럼 첫 반등은 요 고점을 넘기느냐의 싸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중에 반등을 줬을 때 92,000원을 못 넘기면 20주선이 내려올 동안에 가라려면 못 넘기면 한참 걸리겠죠. 예, 주봉이에요, 이거. 그 끼었다가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지금은 급하게 하시고 줄줄줄 흘러내리는 패턴이라 다 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올라갈 때 메인 매물가까지 다 빠지는 패턴이거든요. 음봉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장대 음봉을 만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이제 횡보하다가 차트의 논리가 횡보하다가 3파의 고점을 찍고 4조정을 주고 5파를 찍었는데 첫 반등해서 실패했죠. 그럼 여기가 매도죠. 그런데 여기서 이 폭락을 시킨 이 매물이 있다는 건 이슈가 생긴 거죠. 이 정도로 장대 양봉을 빼려면요. 그러면서 올라갈 때 4파의 저점을 깨버렸죠. 그러면 죽은 차트예요. 못 갑니다. 3에 4에 5에 단기로 3에 1에 이렇게 1, 2, 3, 4, 5에 단기 4에 저점을 이걸 깨버렸잖아. 그럼 죽어요, 이 차트. 첫 대반등에 반드시 나와야 돼. 못 넘었죠. 장대 음봉. 그럼 끝이에요. 여기도 매도.
그러나 다음에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런 자리에서는 사야 돼요. 이 악재를 동반한 이거를 제거할 만큼의 장대 양봉이 하나, 둘, 3일째 끝난 거잖아요. 3일째가 장대 양봉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내가 그랬죠. 갈수록 양봉이 커지는 4번째 양봉이 제일 커지면 당기고 있죠. 내려올 때는 연속성에서 갈수록 첫날이 제일 그날에 하락하고 다음날 일반 하락 후에 3일째 하락이 아주 장대 양봉이 뜨면 박살이거든요. 박살. 그때는 사야 돼요. 대형 첫 싸움은 바로 여기서 해요. 그리고 첫 대반등에서 음봉이 뜰 때까지 갔다가 음봉 뜨면 매도. 그래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로는 그냥 흘러버려. 이게 두 번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흘렀다가 또 반등 한 번. 이제는 반등만 주고 말죠, 여기는. 반등이 거기서 못 넘으니까 그대로 추세서. 그대로 쭉 흘러가. 지금 쌍바닥 패턴이니까 출발 자리까지. 결론적으로 본전이잖아요. 이해됩니까? 여기 사신 분들은 다 본전인 거잖아, 본전. 이 좋은 시세에 못 팔면 결국에 본전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잘못 나오거든. 반등할 때 줄일 수 있어야 돼. 꼭지를 못 넘어가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슈팅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내렸다가 여기서 갈거든 더 갔어야죠. 못 가잖아요. 그거를 언제 내가 팔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 다음에 흔들기 양봉이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팔면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양봉에 팔 수 있어야 되는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보세요. 이 장대 양봉에서 계속 양봉인데 갑자기 내가 그랬어요. 윗꼬리가 달리 신고가나 이런 데서 갑자기 윗꼬리가 쭉 달리기 시작하면 어느 놈은 파는구나. 그래서 다음날에 음봉이 뜨면 그날은 팔지 말고 첫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팔아도 첫 반등에서 팔아야 돼. 그럼 또 좀 줄이고 내려가고 그러다가 안 빼네. 그럼 기다려야지. 여기서 더 안 팔고 그러다가 갭상승인데 이렇게 막 큰 갭이 아니잖아요. 갭상승 할 만큼 좋은 뉴스가 나오면 여기서 갖고 있는 거에 또 15% 더 채워서 슈팅. 장대양봉 다음에 이틀째 보고 여기 상한가 캔들법이잖아요. 장대양봉이니까 상한가 대응법이잖아. 여기 없는 게 20% 이상 올랐네요. 상한가 대응법으로 다음에 양봉이네. 그 다음날 3일째 음봉이 뜨면 매도. 그래서 기법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한가 대응법이라는 게 평소에 나오지 않는 고점, 특히 고점 부분에서 여기서 천장봉이 나올 때는 팔 필요가 없지만은 요 단계적으로 고점권에서의 큰 눌렸다가 장대양봉이 선 다음날 음봉이 떴다가 때려버리면 매도가 맞죠. 근데 여기도 떴다가 때리니까 매도는 맞죠. 줄이는 거는. 요 시초가 개파랑 좀 줄이다가 다시 사거나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그러나 상한가 대응법에서처럼 하나 더고 갭상승 이후에 장대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서 갭 뜬 것까지 계산하면 여기서 계산하는 가격이 얼마예요? 종가가 12만원인데 여기 종가가 15만원 가까이 14만 5천원 가까이 20% 이상의 수익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날 상한가 대응법으로 이날 보고 다음날 보고 양봉이네 음봉 뜨면 줄이고. 이거를 얼마나 자기가 욕심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산 단가를 보는 게 아니고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럼 지금 이때 안 팔거나 이때 산 사람들은 전부 손실인 거예요. 크나큰 손실이죠. 15만원 7만원이 50% 손실이잖아요. 이번에 여기까지 반등을 했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코스닥이 흘러내리면서 이 코스닥이 어찌됐든 작바이 흘러내리고 흘러내리면서 모든 수익을 반납하는 여기 있다고 그냥 무조건 들고만 가지 했던 사람은 단 하나의 수익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까지 한 분들 불타게 한 사람들은 모두 손실이고 최소 30% 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다. 거기까지 물 탔다고 봤을 때 11만원에서 7만원이면 거의 30%또 수입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대형주 장세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의미 없는 물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등 시 갈 때 더 사고 가다가 안 가면 줄여야 되는 각 저항선이 못 넘어요. 22, 여기서 22, 60을 돌파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연속으로 가야 이 22 돌파할 건데 바로 원봉이 떠버리자. 그건 매도인 거예요. 그런 것 가다 그대로 꺾여보죠. 여기서 또 다시 돌아올라가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큰 장대 양봉이 뜨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네들이 만든 자리에 오니까 고민을 하죠.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까 한 번 더 뺄까를 고민하는 캔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다행히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여기서 더 빼면 명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럼 일단은 공매도로 눌러놓고 봅시다. 공매도를 눌러놓고 갑자기 공매도가 이틀 동안에 12%, 10%, 22%, 26% 지금 공매도를 계속 눌러놓고 있잖아요. 그 앞에 반등할 때는 공매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뒤로 9%, 13%, 9%, 22%, 26%, 19%, 9%면 10%, 12%, 10%면 공매도를 채우면서 눌러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즉, 너는 까불지 마라. 지금 안 간다. 쌍바닥 확인을 하든지 골프하기를 하든지 트리거가 되기 전까지는 너를 못 주겠다는 시장의 신호잖아요.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신호니까 공매도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신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기업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신용 다 털리고 뭐 0. 몇 프로밖에 안 남았네. 여기서 신용 많이 있었거든요. 2.6%인가? 다 털렸네. 뭐 0. 몇 프로 남았. 그러면 지금은 기다렸다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루노이가 여기까지 밀렸네요. 하나마이크론 가진 분은 계시나요? 볼까요? 하나마이크론까지 한번 봅시다. 하나마이크론은 아직까지 상승해요. 차트 어디와 똑같아요? 제주반도체하고 똑같은 패턴이죠. 들었다가 양봉이니까 다시 들어 기대감 있고 슈팅해서 어디든지 돌파하더라도 음봉이 뜨면 이 오사트 기업이니까 지금은 네페스 아크까지 네페스가 올라올 때쯤 되면 단기적으로 항상 오사트는 단기 고점이거든요. 하나마이크론이 먼저 가고 네페스가 가거든요. 그럼 네페스 아크가 가면 단기 고점이잖아요. 오사트 업체는 하나마이크론 네페스밖에 없잖아요. 오사트 업체 중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오셋 업체에서는 하나마이크론하고 네페스밖에 안 치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올라온 거라고 보면 안 되겠습니까? 네페스 어디까지 올라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테스, 동진세미컴, 네페스가 네페스가 그거예요? 코스피인가? 네페스가? 코스피인가 봐. 코스피네요. 그럼 뭐 자세서는 동진세미컴 테스 16만원, 뭐 텍스도 16만원이면 모공정공정에서 다 올라왔고 뭐 이거는 손실 본 분 없겠네. 그잖아요. 테스야 주식이 왜 이래 왜 이리 힘이 드는 거야 할 때가 여기잖아요. 그죠? 4만원대. 그 다음에 6만원으로 레벨업 하고 땅땅땅 딱 디딤판 발구름판 슈팅 띵틀 롤리. 이게 띵틀 차트예요. 전형적인 행보 후에 띵틀 차트. 도움닫기가 다다다다닥 뛰어 하나 둘 빵 서단 뛰기처럼 띵틀 롤리. 여기 띵틀을 만드는 과정에 살 갖다 놨던 띵틀을 여기 사람이 탁 밟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쪼글딱 되죠. 누르잖아요. 여기 있던 띵틀을 내가 이 왕차고 뛰어와가 이거를 탁 밟으니까 이렇게 눌리죠. 탁 이렇게 홈이 몸무게가 있으니까 탁 눌렸다가 쭉 눌렸다가 점프.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 수익이겠네요. 축하를 드립니다. 뭐 그러나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 신규는 촉수 은금. 네,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요. PSK 홀딩스는 여기까지 떨어져 있네요. PSK 홀딩스 차익이 많이 나오는가 보네요. 그렇죠. 자, 잘 들으세요. 우영스팬이 캔들과 멀리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 가다가 안 가고 옆으로 가기 시작하면 조심하라. 옆으로 가기 시작했고 캔들에 가서 갈 자리를 못 넘으면 결국에 차익이 나온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단기에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이미 완성. 헤드 앤 숄더에서 어깨가 축 처져 버렸죠. 여기인데 여기 못 넘었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을 주려면 조금 더 빠져야 되겠죠. 여기 보행스팬이 방향을 잡으려면 여기서 반등 줘봐야 바로 꺾이거든요. 밑에 와서 지지하고 반등하는 게 좋은데 더 반등을 하려면 여기서 지지를 하고 여기까지는 와서 지지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여기와 여기니까 요 안에 왔다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그러면은 왕초보야 여기까지 봤는데 코스피에서 자금이 오고 코스닥에 가고 하려면 시간이 어떻게 걸릴 것 같노? 그냥 제 의견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앞에 못 찍은 걸 이제 지금 연결해서 찍는 것이니까 다음 주에서 이제 볼 키포인트는 삼성전자 우선주,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삼성전기, 이노텍에 집중되어 있던 종목
이 이노텍이 급락을 안 했습니까? 급락을 했을 것 같은데 하나씩 탈락을 시킬 거거든요. LG가 어디 갔나? LG 이노텍 10%나 뺐어요? 잠깐만. 이게 또 차트가 끊겨버렸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주를 공부하는 거는 그대로 의견은 같은데, 이제 코스피가 저수화를 하고 이벤트가 자 24일 날 MSCI 선진국 관찰국 지수 편입 관련해서는 대형주에 영향을 주겠죠. 편입이 되면 선반영하는 거니까 별 이상이 없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금요일처럼 장중에 삼성전자가 한 4% 정도 눌리는 정도, 4, 5%. 대형주에만 영향을 미칠 거니까. 시청주들, 시청 1등부터 5등주, 10등 안에 주식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그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그 핑계를 대고 연기금이나 외국인들이 조금 단기 차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로 본다면, 그 다음에 25일 날 아침에 6시 되면은 이제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실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적은 어차피 좋은 걸 알고 있을 때 목표가를 그렇게 올려놨는데 미국은 함부로 목표가를 올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소송이 걸리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을 올려놓은 걸로 봐서는 실적은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잘 제시해야 되거든요. 3분기를. 네. 3분기 가이던스를 잘 제시하고 미래적으로 제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세론이 나오더라도 조금 작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황 저렇게 잘 나왔어. 가이던스도 좋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운영하는 기관이나 이쪽에서 야 이거 다 좋다고 하지만 내가 좀 줄여야 돼 연기금이. 그럼 알았어 이래가지고 기관들이 그걸 가지고 단기 세론처럼 조금 차익을 하는데, 잘 나와야 차익이 작아요. 잘 나오고 가이던스 작아야 단기 차익 금액이 작게 나온다고. 근데 실적은 좋은 거 다 알았는데 가이던스가 이상하다 하면 그 트리거로 차익을 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등락 흔들기는 25일부터 나올 수가 있겠죠. 25일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월말로 갈수록 삼성전자가 7월 6일인가 하여튼 첫 주에 그게 잠정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단기 차익을 하면서 흔들면서 가면서 7월 잠정 실적, 왜 마이크론이 잘 나왔으니까 그걸 보자 하는 논리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 7월달은 7월 6일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수급이 계속 쏠리면 코스닥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코스닥이 반등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낙폭과대라도 반등을 좀 하려면은 일단 좋은 시나리오는 22일부터 바이오 인터내셔널이라는 25일까지의 그래도 4거래일간의 이슈가 있으니까 그 핑계를 대서라도 조금 반등을 바이오가 저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인터배터리가 유럽하이랑 대구에서 열리는 코엑스 관련해서 전기차와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관련, 그리고 ES 저장장치에 관련 이슈들이 있을 때 2차 전지도 단기 바닥을 좀 낙폭과대로 좀 잡아주고, 좀 자동차도 같이 잡아주겠죠. 그 다음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 관련해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량 인수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로봇 섹터에도 기대감을 주면서 로봇도 바닥을 좀 여기 단기 바닥이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반등을 좀 주면 코스닥이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5일선 위에서 21선을 시도하는 쪽으로 붙여놓고 그 작업을 22, 23, 24 동안, 물론 소부장도 그러면 안 밀리겠죠. 그렇게 받치고 있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25일쯤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왔을 때 소부장 전체가 위로, 다시 위로 대반등을 하는, 그리고 주도주가 되고 있는 여의도 종목들이 먼저 땡기고 그 다 관련된 소부장들이 전체가 따라 올라올 수 있는, 에그시탄도 올라오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거 HBM 관련 쪽도 올라오고 기판도 올라오고 하면서 그럼 쭉 올라와 주면,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단기 차익이, 삼성전기가 단기 차익이 조금만 나오면서, 그렇지, 많이 안 빠지고 기다려주고
그들 또 급락 나오면 안 돼요. 장중 낙폭이야 금방 회복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며칠씩 눌리거나 크게 눌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유지하면서 삼성전자 35만원 이상에서 38만원 사이를 만약에 이렇게 아니면 35만원 안쪽에서의 눌림 정도, 하이닉스가 지금 280만원이니까 막 300만원 찍어 놓고 한 270만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닥이 25일부터 소부장들이 대반등을 주고 그러면은 21선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에너지를 내기에는 아직은 물론 뭐 바이오에서 뭐 아주 좋은 소식이 많이 연속적으로 막 알테오젠부터 D&D 파마텍 뭐 얼마 전에 한미약품들 추가적으로 뭐 니가캠 ABL 바이오 막 올릭스 브루노일 막 어디든지에서 막 좋은 소식이 계속 터지면 확 오히려 조금 그래도 바닥을 다지고 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겠고 2차전지 관련해서도 무슨 좋은 소식이나 수주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수주라든지 그런 게 나오면서 또는 그 밑에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연계된 게 있잖아요. LNF하고 엔솔이 연기가 됐으니까 LNF가 엔솔이랑 저번에 계약을 했듯이 그런 뭐 계약 소식이 나온다든지 삼성 SDI 향인 에코프로 그룹에서 삼성 SDI가 랑 무슨 계약 소식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제3의 지금 BMW다 뭐다 많은 신규차 유럽 전기차들이 새롭게 진입을 할 때 중국을 배제하면서 삼성 SDI나 LG 엔솔에 관련돼서 계약 공시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은 더 좋겠지만 그런 게 안 나오더라도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일정으로 의한 바이오 인터내셔널, 유럽 인터배터리, 대구 코엑스 전기차 관련 그 다음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 관련해서 현대차가 소프트뱅크 지분을 인수한 부분을 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가지만 그 수급 쏠림이 현대차나 LG 엔솔이나 삼성 SDI 이렇게 확산되면서 지수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만을 찍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눌려왔던 주도주들 중에 후보였던 현기차 그룹이랑 그럼 로봇이 올라가면 두산 LG 그룹도 올라갈 것이고 또 이번에 황 사장 바람에 고생을 한 삼성 SDS나 네이버도 고생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같이 대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조금 확산이 되면서 만을 찍어두면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 위에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제 매물 소화도 하면서 옆으로 좀 가지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 밑에 단에 있는 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은 필수적으로 올라갈 거니까 그럼 거기에서 바이오하고 2차전지하고 로봇이 얼마나 자동차하고 얼마나 조금 더 지금 바닥이다 이런 확인 신호를 주면서 다지기만 해도 월선 위에 21선을 도전하는 1050 라인이 지금은 상당한 저항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이 저항 라인을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월말하고 7월 또 삼성전자 실적이 좋고 그러면 마이크론이 좀 좋을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러면 삼성이 향이든 SK 향이든 소부장들이 계속 끌고 갈 수 있잖아요. 7월 달을 또 삼성전자 향은 삼성전자 향대로 SK 향은 SK 향대로 소부장이 끌고 가면 갈수록 코스닥이 지수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님들은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은 거고 그다음에 로봇이나 2차전지나 바이오에 물려있던 분들은 반등을 주니까 일단 바닥은 다지니까 덜 불안할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코스닥 레버리지 지수도 좀 올라올 거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올라오는 거니까.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13,000원대 라인이라도 확보가 되면 거기 있는 것만이라도 좀 확보를 해두면 현금이 확보되잖아요. 그럼 현금만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프리미엄 관련해서 코스닥을 하려면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그죠? 아니, 종목 선정하는 데에도 일자적으로 서로 내 종목은 안 있는데, 네 종목은 안 있는데, 그리고 각 증권사 펀드에서도 액티브 펀드에 편입해 있는 종목이 다 다르잖아요. 반도체만 왕창 해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반도체 중에서도 또 삼성향만 왕창 해놓은 데도 있을 거고, 하이닉스 향만 왕창 해놓은 것도 있을 거고, 비중이. 그 다음에 또 갑자기 23일부터 또 반도체하고 ETF들이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또 전고체 배터리 ETF를 그냥 낼까요? 이 다 맞춰서 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 속에 살지만은 자산운용사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전고체 배터리 투탑
ETF를 삼성자산운용이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길게 보면 내년까지 보면 LG엔솔이랑 삼성 SDI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산하의 종목을 10개, 15종목을 넣을 때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도 들어가고 대주전자 재료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CIS나 뭐 이런 그 장비주들도 들어가고 하는 것을 본다면 그렇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 천천히 분할로 모은다면 내년도 전고체 배터리가 나올 때쯤 되면은 삼성 SDI나 LG엔솔의 시세는 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ETF를 만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수익률이 안 나는 걸 삼성자산운용이 분석을 해서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의 액티브 펀드에 들어있는 소부장 ETF부터 그 반도체 소부장 ETF도 다양하더만요. 소부장 탑10, HBM 탑2, HBM 탑10, 그냥 기본 그냥 레거시단 이렇게 다양하듯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올해 꼴찌잖아요. 그 코스닥이 전 세계에서 올해 꼴찌를 한다 보면 차라리 내년 반등폭은 오히려 코스닥이 재밌지 않을까. 물론 위에 프리미엄에 들어가는 종목을 해야겠죠. 시총이 큰 걸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시총이 큰데 잘 골라야 되겠죠. 반도체 소부장에서의 종목,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바이오에서의 종목, 자동차 2차 전지에서의 종목, 로봇 배터리 로봇 관련해서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 그죠. 거기는 피지컬 AI에서도 골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로지 이것만 하겠어요. 그게 확대됐을 때를 들어서 게임, 엔터 이런 쪽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섹터를 아울러서 만들지 않겠는가. 단순히 그냥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바이오 이렇게만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로봇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주도 기업,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제약바이오 이 세 개를 틀을 두고 여기에서 이제 자동차에 2차 전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로봇 밸류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문화 콘텐츠 이런 쪽이 강한 나라이니까 음식료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음식료는 라면 하나 말고는 특별하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전체 구성원 종목을 만들기가 어렵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ETF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섹터를 잘 봐야겠죠. 지금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ETF 잘 돼 있잖아요. 2차 전지 ETF 있죠. 바이오 ETF는 있잖아요. 이제 로봇 액티브도 지금 많이 나와 있죠. 그럼 여기에 문화 콘텐츠 엔터 게임에 관련된 이걸 합산해서 묶어서 그러니까 K 뷰티, K 푸드, K 콘텐츠 이 세 개를 묶으면 화장품, 음식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게임, 엔터, 콘텐츠 여기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K 콘텐츠로 인한 ETF가 하나 나올 수 있는지 게임부터 해서 소프트웨어, 화장품, 임의용 기기 임의용 기기는 의료 바이오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엔터, 콘텐츠, 드라마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공연까지 ETF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으로 연속성을 두고 할 수 있는 곳으로 봐야 되겠죠. 코스닥에 있는 작은 종목들로 건설 섹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건설상 대형주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럼 코스닥 부양책을 할 때 프리미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2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면 아니 그 안에라도 매일 5주씩 팔아가지고 삼성전자 세트법을 하면서 자꾸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든 위에 있는 쪽으로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위에 있는 쪽. 우리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크게 무리가 없잖아요. 2차 전지는 에코프로 BM이 지금 코스닥이니까. 그냥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알테오젠, 알테오젠 ABL 시총이 다 크고 D&D 파마테 하는 사람 문제 없을 거고 다른 바이오들은 성장성이 강한 지금 공부하는 종목들은 강하다고 보거든요. 그건 된 것 같고 로봇도 이제 저번에 할 때 제가 분명히 다 해결을 해드린 것 같고 분석해서 다 수익일 것 같고 하려고 싶으면 맨 마지막에 남을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티즈 쪽에서만 하라 했던 점이니까 거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단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된 것 같고 그러면 로봇 됐고 바이오 됐고 2차전지 됐고 소부장은 여러분들이 뭐 다 어디서 방송을 듣던 대한민국 전체가 1년째 반도체를 얘기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고 나중에 나는 없는데 왕초보야 반도체 그러면은 프리미엄으로
그 발탁되는 기업을 사면 되잖아요. 그냥. 나는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없다. 지금 해보고 싶다 하면 지금 하지 말고 그 발탁되는 기업들을 하면 되겠죠. 발탁되는 기업들이 처음에 한번 올라갔다가 눌릴 때 그때마다 조금씩 모아두면 되겠죠. 그러나 그거는 사이클이 보장이 돼야 돼요. 2028년도까지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죠.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뭐 그렇게 보고 나중에 그러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는 올라왔을 때 수익 실현하고 나면은 언제 그러면 다른 걸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중에 코스닥 프리미엄 ETF 나올 거 아니에요.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아니고 70 종목이면 코스닥 70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150이 아니고 코스닥 70 레버리지라든지 코스닥 프리미엄 레버리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시장을 사고 팔고 할 때는 그 종목만 하면 되죠.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더 세분화하고 집약되고 거기는 연기금 자금이 들어온다는데 코스닥이 조금만 자금에 연기금이 한 1% 2%만 사줘도요. 엄청 큰 자금이잖아. 그러면 연기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외국계 자본들도 보는 시각이 달라지거든. 그 종목들은. 야, 연기금이 산대. 야, 그럼 우리도 그 어느 정도까지는 투자를 해도 되잖아. 조금 큰 자금 들어가는 걸 해도 되잖아. 그렇게 올 수 있는 펀드, 액티브 펀드나 패시브 펀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수급이 좀 잘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는 코스닥 다 정리하고 나면 하늘이 쪼개져도 그냥 이거 70개 종목 하는 거죠 뭐. 다른 건 쳐다볼 필요가 없고 그냥 싹 다 지우고 코스닥 1등부터 70 종목만 딱 전광판에 띄워놓고 그 종목만 안에서만 투자하면 되죠. 말라고 다른 걸 할 건데요. 정부에서도 핀 가르기를 해가지고 종목 가르기를 하고 무상향할 수 있는 기업에 연기금이 투자를 한다. 그럼 당연히 그 종목에 개인들이 싹 쏠릴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거 하겠어요? 근데 그 밑에 것이 만약에 조건이 좋아. 저 3군 리그 말고 중간 리그인데 중간 리그도 이렇게 좀 잘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코스닥 150까지만 해갖고 여기는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지금 뭐 공매도 안 걸리면 뭐 못 나가잖아요. 코스피 상장 이전 상장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예. 지금 알테오제는 어차피 갈 거잖아요. 알테오제는 뭐 보낸다고 보면.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알테오제도 못 간다. 이제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은 못 간다라고 아예 확정을 딱 할지도 모르고 하니까 지금 갈 수 있는 게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HLB잖아요. 그죠? HLB도 신청한다 소리가 나왔었으니까. 근데 승인을 안 해주고 알테오젠도 가지마. 안 돼. 그럼 코스닥이 힘이 없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으면은 알테오젠이 어느 정도의 제약바이오에서 힘을 보태주기를 바란다는 뜻도 있을 것이니까 그러면 뭐 딱 정해졌잖아요. 반도체 소부장은 돌아가면서 그 뭐 소재가 갈 때가 있고 지금 장비가 많이 가는 데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 바이오 제약바이오는 뭐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 성장주니까 그다음 자동차하고 2차전지 배터리 로봇 밸류는 일단 성장성이니까 실적은 없지만 어찌됐든 그래도 로봇 밸류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터리 쪽 그러면 4개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K 컨텐츠를 하든지 뭐 K를 앞에 붙여가지고 뭐 하나 하겠죠. 그죠? K를 딱 붙여가 그 안에 게임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엔터 그 다음에 K 뷰티 K 푸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해가지고 하나의 ETF를 형성할 수 있는 자금이 된다면 그때까지는 힘이 들 거라고 보는데요. 한두 달 안은 걸리지 않을까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코스피 자금 쏠림이 심하고 지금 외국인이나 여의도는 그쪽을 최대한 드러나서 일단 깔때기 용암 폭발은 한번 시켜놓고 지수만은 찍어놓고 행보를 해도 해야 될 것이고 2분기 실적을 보고 나서 3분기 가이던스를 보고 마이크론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들어봐야 되고 그러면 7월 말까지 확정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됐는데 그 안에 7월 27일인가에 미 연준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가 진짜 이 새끼가 그 금리 인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반대로 뭐 종전하고 나서 유가 빠지더니 빠르게 인플레이 좌표가 나오네. 나는 지나간 실지표보다는 눈에 보이는 앞에 거를 보는 걸 더 좋아한다. 점도 빼는 거 찍지 마라. 앞으로 중요한데 개선이 되고 있는데 굳이 올릴 필요 있나. 이런 식으로 자꾸 개선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마라카노 택도 소리 무조건 올린다.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 27일부터 31일까지의 그것도 그 한 번의 변곡이 있겠죠. 그런 정도를 보고
그 다음 변곡은 이제 그걸 소화하거나 뭐겠어요. 그렇죠. 8월달 옵션 만기를 거치면서 휴가 기간. 그리고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나라가 하반기 장으로 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제 물량 소화, 즉 차익을 하기 시작하는 추석 전후로의 차익 물량, 그다음 추석 세고 오면은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까지 다양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장. 그러나 내년을 본다면 지금은 주식을 잘 견뎌내야 되지 않겠는가 보는 장. 희망 고문이라기보다 코스닥 상황이 수급이 안 오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는 중에 우리가 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기회를 줄 때만 짧게 대응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으면 기회를 줄 때 수익이 난 부분에서 일정 부분 현금을 확보해 둔 상황에서 그렇죠. 끌고 가보는 거죠. 이런 마인드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거예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수많은 분들이 힘드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손절을 하고 이동한다는 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60% 70%가 돼버렸을 거는 요 단기적으로 20, 30%가 추가적으로 손실이 났는데 내가 20% 마이너스 했는데 지금 한 40, 50%된 거는 예사로 돼버렸잖아요. 연속적으로 이렇게 빼버리니까. 그럼 50%를 손절을 확정하고 가서 다시 2배를 낼 수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내가 1억이 있었는데 지금 5천만 원의 손실이 나서 5천만 원을 끊고 5천만 원을 가지고 갔더니 그 5천만 원에서 1억이 되려면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억이 되려면 2배가 나야 되잖아요. 지금 37만 원에 사가고는 그럼 64만, 74만 원이 되죠. 그래야 1억이 되잖아요. 하이닉스를 5천만 원 가고 손절하고 5천만 원 들고 가서 지금 280만, 70만 원에 사면 540만 원이 돼야 손실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조금씩 손절을 해서 그 세트법을 하면서 회복을 하시든지 조금씩 하든지 아니면 조금은 기다려보자 이거지. 정부가 뭔가를 한다는데 그동안에 눌림도 있을 수 있고 더 틀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식을 싸게 저 외국인이나 기관한테 주지는 말자 이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수급이 없는 작은 종목들은 옮겨야 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매일 5주 팔아가지고 10만 원 손실을 확정해놓고 그 10만 원 정도는 삼성전자 세트법 가지고 얼마든지 2, 3일이면 메울 수 있잖아요. 그 돈만 가지고 해도. 그 돈만 가지고 메우고 난 다음에 또 좀 줄여보고 10만 원씩 손실 확정해가 또 해보고 그러면서 수급이 없는 것들은 그렇게 줄이고 제약바이오는 기다려야죠. 제약바이오는 쉽게 손절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이슈 하나가 순식간에 30% 60%를 회복하는 게 제약바이오인데 물론 작은 제약바이오는 추매하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줄여나가야지. 들어줄 때마다 줄여나가고 위로 고점을 못 넘으면 줄여나가야지. 그러나 위에 상위에 있는 제약바이오들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던 제약바이오들은 작은 종목들이 아니니까 견뎌내시고 삼성그룹에서 제가 할 거 다 하고 맨 마지막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 한다고 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할 거 다 해먹고 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시몰러 관련해서 미국 쪽에 계속 풀리고 있는데 바이오시몰러는 말 그대로 약 공장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 캐펙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송도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메카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다. 셀트리온의 미국의 일라일릴리 공장 인수한 것까지 계산을 하면 지금은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내년까지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제가 오늘 삼성단 제약에서 고생하지 말고 알테오젠으로 차라리 가가 있는 게 희망이 나올 수도 있다. 어차피 둘 다 안 가면 둘 다 안 가지만 갈 때는 지금은 이제 불안한 심리고 삼성단 대학은 전부 다 우회가 급하게 급락을 한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매물이잖아요. 불안하고. 알테오젠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프리미엄으로 편성을 한다 해도 알테오젠은 들어간단 말이죠. ABL도 그렇고 리가캠도 그렇고 올릭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술력으로 이미 증명 기술 수출한 기업들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D&D 파마텍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끼가 있는 종목을 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고 한 번이라도 그런 게 성공한 기업 양분이 돼도 되죠.
간암 관련해서 지금 유럽부터 다 허가 받아가지고 판매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식약처만 지금 하는 거지. 일본도 다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약이 있고 그 바이오팜은 내전증 치료제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게 보고 겨울까지 보고 하라는 거고. 그리고 제발 나한테 기회를 주는 구간이 왔을 때 줄일 수 있어야 돼. 바이오는. 거기서 더 간다 욕심을 내고 있으니까 다시 수익이 손실로 가고 돈만 더 많이 사가고 이런 거야. 더 샀으면 더 산 거라도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야 내 돈이 되는데 그 습관을 바꾸는 노력들도 좀 하시고요. 자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주도주는 반도체인데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사도 안 되고 올라가다가 안 가면 줄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음을 내년을 보는 거 내년까지. 전고체가 이슈화가 될 때가 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은 추세가 안 나오죠. 반도체로 돈을 가게 만드는 중에서 어떻게든 다른 걸 못 가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추세를 논하면 아니고 등락 구간에서는 등락을 잘 이용해서 내가 조절하면서 가야 된다. 즉 코스피는 세분화되어 집중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는 없고 떨어진다고 더 살 필요도 없고 대형주들은 내게 기회가 왔을 때만 대응을 하면 된다.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이 대반등할 때까지는 시장도 힘이 없을 것이니까 일정에 따라서 내 개별 기업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응이다. 대응. 추세를 만들려면 이 추세를 돌리고 21선 위로 올라간 다음에 슈팅이 나와요. 바닥에서 21선을 뚫고 올라가는 에너지도 아직 안 나오고 520 골든도 안 나온 이 상황에서 내가 무리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평선의 논리가 5일선을 위에 올라가고 5일선이 11선을 올라가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하고 나서 그 21선을 돌파한 5일선이 다시 눌림을 주면서 21선을 지지하고 가야 진짜다. 그럼 바닥에서 역배열에서는 어떻다? 그렇지. 반등시 밑에서 찬 거는 매도가 돼. 반등시 매도라는 말은 밑에서 추매하거나 물타기 작업을 한 것을 반등시, 추세가 아직 아니니까 반등시에 매도를 해서 다시 그 현금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면서 가야 돼. 그리고 가다가 안 가면 내가 돈이 하나도 없으면 이순신 장군법을 해서 위에 거를 팔아갖고 나중에 기다렸다가 밑에서 바닥을 주고 다시 돌릴 때 그 밑에서 다시 사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손실 금액은 기록이 되고 하지만 그 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는 그 자금을 줄인 만큼 밑에서 다시 사면 수량이라도 늘어납니다. 그게 이순신 장군법이잖아요.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위에서 가다가 더 안 가. 그리고 50주를 팔아가 50주 들어오고 있었는데 다시 전저점을 깬다든지 어찌됐든 바닥을 갖다가 돌릴 때는 밑에서 샀더니 그 갖고 있는 돈을 다시 샀더니 100주에서 그러니까 110주는 된다 이 말이에요. 110주도 120주로 늘어난다. 그러면 손실 금액은 적힐 거야. 그러나 다음에 반등할 때 그 다시 그 자리까지 갔을 때의 반등폭은 크다는 거지. 오히려 크고 더 낮아진 단가에서 샀기 때문에 더 가지고 물량은 더 단가는 낮아져 있고 물량은 더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거기 가서 안 갈 때 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왜? 그 밑에서 산 거는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되면 손실 금액이 또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밑에 가서 장바닥 확인하고 또 가면 또 사면 돼요. 그럼 물량이 계속 100주에서 늘어난 물량을 가지고 몇 번 대응을 하다가 뚫어낼 때 그럼 지금의 내가 확정해놓은 손실 금액은 총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손실을 할 게 2,500만 원 적혀 있으면 그 2,500만 원이 오히려 손실로 처음에 기록되지만 나중에 회복할 때는 서너 번 그렇게 하고다가 실제로 그 섹트에 코스닥에 수급이 올 때가 될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정부가 얼마나 빨리 코스닥 부양책을 완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 공청회 이런 걸 거치려면 쉽게 안 되는 건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름에 폭우가 오거나 안 하면 아무래도 현실 민생경제 쪽으로 더 정치권이나 정부가 나서야 될 것이고 폭염이다 뭐다 하면 폭우다 산사태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조금 소원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을 맞춰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대는 아이씨 내년까지 보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라고 배포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막 10% 마이너스 이런 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손절해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매일 뭐 단타를 하든 뭘 하든 급락 때마다 급락하는 날 10% 확 팔아가지고 탁 샀다가 딱 반등할 때 팔고 뭐 다음에 또 한번 눌릴 때 다시 사고 가면 끝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손실금이 30에서 40 정도였는데 이번에 더 눌리면서 손실폭이 50에서 지금 60% 가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기본 45%에서 55%로 늘어나 버렸고 위에 소부장들도 위에 산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이고 아까 봐서 알겠지만 그다음 더 위에 있던 분들도 수익금이 한 20-30%는 순식간에 지금 줄어든 셈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예민한 시기니까 서로 간에 예의도 잘 지켜주시고 은행도 좀 삼가하시고 주식 자랑하지 마시면서 그렇게 코스닥 프리미엄이든 뭐 어떤 승강제든 뭐든 대책이 나오고 투자를 한다는 쪽이 나온다든지 뭐 필요사에 인공지능 투자를 한다 자금 투입을 한다는 식으로 그런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거라고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뭐 최소 2달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7월 말까지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봐야 되니까 그 실적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에서는 실적이 좋다 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실적이 좋을 것이고, 그죠? 자기들 리포트가 맞다면, 600% 증가한다는데, 그러면 맞겠지. 그럼 그 실적이라도 좋게 올라오면 코스닥 레버리지도 지금보다는 지수가 좀 높은 데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코스닥 지상에서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반도체 소부장하고 2분기니까 화장품 정도 아니겠어요? 화장품은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았거든요. 의류나 화장품 쪽은. 근데 이 섹터가 작으니까 지금 큰 섹터에서는 가장 이제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부장의 실적이 잘 나와야죠. 그죠? 그 다음에 2차 전지 에코프로 BM이 조금씩 이제 이게 성장하는 걸 보여야 돼요. 분기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적자에서 흑자로 한다든지 적자폭을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지는 게 보여야겠죠. 제약바이오는 실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적주들에 가는 핑계를 댈 수는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오로지 수출 계약이라든지 좋은 모멘텀들이 좀 생겨야 될 것이고 로봇은 실적으로 말하는 건 아니니까 개별 실적에 따른 거나 아니면 모멘텀으로 가는 것이니까 아직은 그런 부분들은 실적 가지고 크게 박살을 내지는 않을 테니까 소부장이 얼마나 실적을 진짜로 레포트만큼 많이 나오면서 같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슈팅이 나올 때, 단기 슈팅이 나올 때 같이 슈팅이 좀 나와줘야만 21선 위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소부장들이 실적이 나오려면 7월 말에서 8월 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짧아도 8월 만기일까지는 수급 쏠림은 코스피로 더 갈 가능성은 높아졌다는 걸 인정하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횡보 등락만 하면서 개별 기업에 이슈를 줄 때마다 대응을 하고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하는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눠서 사든지 자기 산 단가를 별로 물량을 적어 놓고 그냥 12,000원대에서는 팔지 말고 13,000원대를 주는지 안 주는지를 보고 12,000원에서 13,000원만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 13,000원 가면 팔고 12,000원 사고 팔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물량 작업을 하셔야죠. 그래서 팔고 밑에 살 때 다시 더 사면 조금 더 물량이 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시고 계좌를 따로따로 사신 분들은 저 위에 14,000원 이상 놔두고 밑에서 수익인 거는 팔았다가 다시 더 싸게 가면 또 사고 하면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시장을 샀다 팔았다는 어렵지 않다니까요.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 눌리고 바이오도 눌리고 2차전도 눌린다. 그럼 그날 사는 거지. 그럼 그 중에 하나라도 반등을 주면 수익이 나니까 그때부터는 분할로 사면 된다. 그러니까 소부장이 올라올 때 수익이 나면 또 드러내고 그러다가 소부장도 가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간다. 그러면 홀딩이죠. 두 섹터가 같이 큰 섹터 두 개가 갈 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홀딩. 근데 한 섹터만 돌아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올라갔다가 한 개만 올라갔다. 그러면 또 팔고 또 다음 섹터 올라가면 내나 그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섹터.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같이 간다. 또는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같이 간다. 아니면 또는 반도체랑 로봇이 같이 간다. 그럴 때는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반도체 소부장은 살아있고 하나는 또 탈락시킬 테니까 가다가 약간 꺾이면 그때 또 좀 줄이고. 시장을 샀다 팔았다는 언제든지. 그 다음 포모가 오면 안 되니까 내가 소외주 되어 있는 종목들은 한 주를 팔든 10주를 팔았더니 손실이 20만 원이다. 그럼 그 10주만큼을 판 돈을 가지고 삼성전자 세트법 바닥에서 출발하면은 옆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다. 위로 갈 때 레버리지를 사서 가다가 안 가면 잘 모르면 가다가 안 가면 담은 1,000원 2,000원에서 수익이 주당 나면 팔아버리면 된다. 그래가 매일 그 수익금을 기록을 해서 내가 선전한 20만 원이 회복이 되면 또 그만큼을 또 들여오면은 그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2배로 된다. 그렇게 매일 하세요. 매일
매일 하시라고.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걸로 내가 오늘 20만 원을 벌었으면 그 기존에 있는 거에서 20만 원치를 하는 게 아니고 10만 원만 손실 확정을 하고 잘라내라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현금이 있으면 삼성전자 세트법을 내가 오늘 20만 원 예를 들어 벌었다. 그럼 20만 원치 수급 없는 거 내가 가진 종목 중에 거론도 안 되는 종목들에 20만 원치였으니까 남아야 되니까 몇 주를 팔면 10만 원 손실이 확정인가 보고 절반인 10만 원 손실값만큼만 팔아버리라고. 계속 줄어야 돼. 스트레스가 좀. 안 그러면 나는 그래도 뭐 대반등 나오면 하려다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시대를 갖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욕심지기지 말고. 그래도 던져놔보고.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대응이니까. 근데 왕초보에 나는 그 돈도 없고 이래도 못한다. 그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코스닥 전체의 대응책이 나오고 정부에서 어떻게 연말이 되든 어떻게 되든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서 전체가 돌아가면서 시장이 나아지고 나서는 완전히 돌아가고 전반적인 섹터가 수급이 오고 이런다. 어라 이거 봐라. 그럴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내년 연초 희망 기대감에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하는 기대감까지 해서 내년에 팔아야 돼요. 팔아도. 전혀 못 하겠으면 그렇게 해가 내년 3월 달에 내년까지 보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정을 하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주식을 지금 털리지는 마시라. 신용 미수 쓰지 마시고 그거 쓰면요 무조건 걸려 들어갑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등급사들 다 보고 있는데 지금은 정직하게 내 돈을 가지고 7대3 현금이 하나도 없으면 어느 종목이라도 올라오면 더 갈 값에 내가 조금이라도 현금을 확보해 두세요. 있고 없고의 마음의 차이는 천지다는 것은 늘 강조하는 것이니까. 지금 매물이 부족으로 차트가 꺼져서 이렇게 마지막은 말씀으로만 드렸는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2달. 2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그러나 그 2달 전에 아무 의미 없는 손절. 50% 이상 손실 나신 분들은 손절해 가시면 회복 못 합니다. 지금에서 더블이 나야 되는데 50%를 손절하면 50% 남은 자금으로 가면 더블이 날 종목은 지금 종목에서 더블이 날 종목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가서 다시 100%로 지금 주가에서 100%를 할 수 있으려면요. 지수 15,000 가야 돼요. 15,000 대형주들도.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는 조금씩 손절해서 하시는 거. 10만 원, 20만 원 정도의 손실은 감당하실 수 있잖아요. 아무리 주식 초보라도. 그거를 삼성전자 세트법을 하든 하이닉스 세트법을 하든 세트법을 하면서 기회를 주는 날만 하면 되잖아요. 갑자기 행보하는데 행보할 때는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쳐다볼 필요도 없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계속 36에서 7 요 왔다 갔다만 하네. 하루 정도로 볼 필요 없어요. 하이닉스도 27, 8만 원은 계속 왔다 할 필요 없어요. 세트법이란 방향성이지 횡보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급이 얘들 잡아놓고 다른 데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럼 확산되는 쪽을 빨리 찾아서 보는 게 낫고요. 그게 코스닥으로 오면 코스닥 레버리지를 갖고 하는 게 낫고요. 레버리지를 갖고 하는 게 낫죠. 레버리지가 지금 바닥권에서 만약에 양봉을 올려를 세우면 레버리지를 이걸 사가지고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올라가고 안 가면 그 다음날 팔면 되죠. 한 주에 20원, 30원, 40원, 50원이 오르든 100원이 오르든 방향이 위에 있는 수급이 확산이 되고 그게 코스피 공매도 갚으면서 대형주들이 반등을 줄 때 코스닥도 반등을 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사는 거예요. 삼성전자 세트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옆으로만 간다는 소리잖아. 그건 세트법이 할 필요 의미가 없지. 진폭이 생길 뿐 즉 등락이 생길 뿐 위로든 아래든 짧게 방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다음 주부터 해서 7월 첫 주 7월 1, 2, 3이 그게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그거 30년 개장 30년 코스닥 행사가 있는데요. 첫날에는 아마 어떤 식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해서 지금 국민성장펀드나 이런 쪽에 성장 쪽에 한다고 하면 제약바이오나 피지컬 A 로봇 쪽에 언급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R&D 관련부터 해서 투자 관련 이런 게 있겠죠. 둘째 날도 뭐 그런 컨텐츠나 이런 쪽에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7월 1, 2, 3에 코스닥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피지컬 AI, 그 다음에 컨텐츠 관련, 게임 컨텐츠 관련, 그 다음에 2차전지 관련, 자동차 관련이
로봇 관련이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최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2주잖아요. 그러면 그걸 선반영을 하는 과정이 다음 주부터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2일부터는 만약에 제약바이오 선반영을 조금씩 하면 바닥을 잡겠죠. 그 다음에 뭐 인터배터리 유럽 관련해서 배터리도 조금씩 잡든지 아니면 그 두 개가 뭐 롱숏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잡든 어찌됐든 바닥은 더 이상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25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가고 소부장들이 움직일 수 있죠. 현대자동차, 보스턴 다이내믹스, 소프트뱅크 지분인수 전량을 가지고 피지컬 AI 쪽도 움직일 수 있으면서 다음 주에 바닥을 잡아주고 그 다음 주에 28, 29, 30 월말 윈도우 드레싱에 땡겨 올려놓고 오 마이크론도 좋고 다 좋네 다 좋네 그러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좋을 거니까 더 땡겨 올려보자 하면서 소부장도 땡겨 올리고 그래서 먼저 선반영한 다음에 7월 1일 2, 3 정부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서 지금 코스닥이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섹터별로 해가지고 국민성장 펀드를 투자해서 지금 잘 가고 있는 반도체 소부장 R&D부터 해서 투자도 지원하고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관련돼서도 지원을 풍요 뭐 한다든지 하고 여기에 우리가 미래 먹거리나 전 세계에서 그런 의료 관련 올해 사는 세상에 관련된 얘기니까 제약바이오 관련된 투자나 이런 쪽에도 적극적인 염두를 하고 의료 정밀 기기라든지 AI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끔 인프라나 헬스케어 쪽도 관리를 하겠다. 의료 정밀 기기라든지 로봇 수술 뭐 이런 거 많겠죠.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피지컬 AI 로봇 기계, 로봇 수술 로봇도 나와야 되고 뭐 인공지능 로봇도 나와야 되니까 그런 생활의 개선들이나 공장의 산업적 개편 그리고 농사 짓는 곳에서도 농사용 로봇 많이 필요하거든요. 농촌에 노인들만 있으니까 무인 트랙터부터 해서 무인 이항기, 무인 뭐 그다음에 무인 작물기, 그다음 무인 작물 채취기 이런 거부터 해서 자동화 왜 시설 요새는 시설 채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시설 채소에 자동화를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부분들 거기에다가 우리의 미래 먹거리는 경쟁력이 있는 미래의 친환경차를 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 산업적 구조 그다음에 저기 서해안에 저 개발 지역에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전술 인프라 쪽 관련망이라든지 이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여기에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려면 로봇이 많이 필요하다 로봇 그리고 거기에서 해상풍력이든 모든 에너지원을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걸 저장하고 하려면 저장장치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자, 전기차 캐제민이 뭐라 하지만 친환경차로 성장하고 있는 2차전지 배터리에서 셀업체부터 해서 저장장치 여기에 필요한 로봇에 들어가는 고성능 배터리까지 미래의 성장성을 가지려면 자동차 배터리 산업까지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잘 하고 있는 K 푸드, K 뷰티, K 컨텐츠, K 그거 뭐야 또 이거 뮤직까지 K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를 수 있는 K자가 붙은 강국 뭐 이런 쪽까지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젠슨왕이 와가지고 게임 그 관련도 얘기하듯이 K 관련해서 게임, 엔터, 음식, 뷰티 뭐 전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쪽까지 다양하게 투자를 검토하고 또 지원을 할 생각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언급들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립서비스라가 되든 간에 정책에 관련된 발언이 나오면서 7월 달은 6월보다는 좋은 그러니까 6월까지 계속 두 달 동안에 이게 조정을 받았던 코스닥이 7월은 추세를 돌리지는 못하더라도 대반등을 줄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7월이 되지 않겠는가 휴가 가기 전까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희망을 가지고 해야 살 수가 있지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됩니다. 저런 식으로도 될 수도 있겠네. 그럼 내가 무의미한 헛돈만 쓰지 않고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은 2, 3일 삼성전자 모아가시는 분들도 좀 보자 전략. 그 다음에 코스피 대형주들은 기회를 올 때만 공매도를 갚는 거지 아직까지 환매를만 하는 거지 현물을 같이 사는 기준은 아니니까 그렇게 슬기롭게 대응을 하자. 코스닥은 어차피 바닥은 다져가는 구간으로 보이니까 이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7월 1, 2, 3 정부 발표가 나오는 까지 딱 2주를 얼마나 견뎌내고 슬기롭게 운영만 잘 할 수만 있다면 그 이후에 그 모멘텀을 가지고 6월, 5월, 6월에 이 박살난 이 두 달간의 하락을 절반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대반등의 기회, 즉 21선 위에서 61선을 올라가거나 시도하는 흐름이 나올 때까지는 견디자.
거기 가서 더 이상 안 간다면 거기서 수익일 때 코스닥 레버리지도 수익을 좀 크게 하고 뭐 에코프로 형제들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그렇게 해보자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즐겁게 좀 사랑하는 가족들과 보내고 계실 텐데 제가 또 1부 영상을 길게 올려놓고 2부도 이렇게 길게 찍어서 또 하나의 숙제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식은 마음이 위안이 되어야만, 내가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만 실수를 줄이듯 시간 투자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은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대응도 슬기로운 우리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수익을 볼 때까지 포기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으면서 7월을 대반격을 한번 기대하면서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